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부부 관계도 짚어보고 지나가자. 아는 것도 짚어보고 지나가고 모르는 것도 정확하게 짚어나가다 보면 부부 관계도 깊은 결속으로 이어진다. 이런 코너이고요. 여기는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28번째 버럭쟁이 남편 다루기 5번. 절대로 자존심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화내는 이유가 어찌 되었든 또 남편의 이 종류가 항시 버럭이든 반버럭이든 못버럭이든 어떤 경우라도 자존심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존심은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보루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이유,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 연세대 박사 논문 김요한 씨가 쓴 논문 중에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의 와해 가정 연구,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혼 소송 중인 12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해서 무엇이 끝까지 이혼에 이르게 만드는가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 내용 중에는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이혼 사유가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믿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당사자들 중에 몇 사람은 이혼까지 갈 사유는 아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이혼을 고수하십니까? 그 물음의 끝은 바로 자존심의 상실이었습니다. 자존심의 침해였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지켜야 될 예절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직 대학 재학생인 아들을 결혼을 시킨 부모가 있었습니다. 일찍 결혼을 시킨 거죠. 학업 중이라서 학업도 완료해야 되고 나중에 직장도 알아봐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할 결혼이면 일찍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시켰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버팀목이 되어주고 울타리도 되어주고 때론 잘못을 했을 때도 눈 감아주고 이 변호인 역할을 해줍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 시아버지가 완벽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중재 역할을 해주면 그만큼 분위기는 좋아집니다. 자, 그렇다고 이 집이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키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아버지가 워낙 며느리를 예뻐했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아주 예뻐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며느리가 차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스스럼없이 말하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난 다음에 이 며느리의 울타리를 자처했던 시아버지도 더 이상 이 아들 내외의 이혼을 만류하지 않았었는데요. 결혼 초기에는 대부분 많이 싸웁니다. 파워 스트러글이라 그래서 어떤 부부 형태가 되었든 처음에는 많이 싸우는데 나이도 어린 부부니까 더 많이 싸웠겠죠. 자, 그런데 이 잦은 부부 싸움 끝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상관없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아버님, 아들 잘못 키우셨어요. 왜 아들을 저따위로 키우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화가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주로 달랬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은 시각이나 어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성격이 아주 개방적이고 당돌한 면이 있고 주도적이라서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아가, 아무리 할 말이 있더라도 날 새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하거라 라고 이렇게 타일렀는데 그럴 때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한 게 아니고요.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면서 시아버지의 자존심까지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들을 그따위로 키운 죄인이 무슨 시간 문제를 거론하고 그래요? 자, 평소에 잘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마디 없던 며느리가 부부싸움만 하면 그렇게 반응이 오는 것 때문에 참 못마땅했는데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남편도 자존심이 상하고 시부모는 시부모대로 자존심이 상해서 결국은 관계가 깨졌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며느리 말을 며느리 입장에서 어떤 사실로 받아들여 봅시다. 뭐 주관적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 봅시다. 남편도 잘못이고 시부모도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해 봅시다. 그렇다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자,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은 어찌되었든 결혼은 당사자 간의 최종 선택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서로가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지 외부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건드릴 부분과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할 말은 친구들끼리 할 말이고, 친정 부모에게 가서 푸념을 할 때 할 소리지 시부모에게 대놓고 할 소리는 아닙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혼 소송 중일 때 상담을 받던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이혼하게 된 것은 피차가 너무 몰라서였습니다. 남녀의 기본적인 차이도 몰랐고, 성격도 몰랐고, 성장 배경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릴 때의 상처가 뭔지도 몰랐고, 부부 대화법도 몰랐고, 부부의 성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담이라기보다는 교육이 필요했었는데, 차곡차곡 배워가는 과정에서 너무 몰라서 관계가 깨질 위험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다시금 화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화해 모드로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던 차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상담이 진행이 안 되고 깨져버렸고, 그때 마침 소송 중인 그 판결도 났기 때문에 결국은 상담이 진행되지 못하고 종료되고 말았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그 늦은 시각에 장모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장로님의 귀에다 대고 직접적으로 야 XX 야 어떻게 하는 애나 이런 식으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퍼부었습니다. 딸 자식 똑바로 키워, 이런 쪽의 뉘앙스를 담아서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나한테 대고 그런 욕을 퍼부었다면 그것은 이 사람도 화가 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 나로서는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데 내 잘못 때문에 부모님이 남편으로부터 그런 직접적인 욕을 듣는다는 거, 그리고 내 잘못 때문에 나한테 욕을 안 하고 비겁하게 친정 부모님에게 그렇게 담지도 못할 욕을 직설적으로 퍼붓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이 이혼을 반드시 진행할 것이다. 절대로 용납할 의사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 표명을 합니다. 자,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화가 날 것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가 되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이 들 겁니다.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을 겁니다. 그 길만이 최선의 방책이고,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보다야 낫겠지, 그런 확신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으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퍼붓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만큼은 남겨놓아야 됩니다. 만약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언행을 하게 되면 더 큰 분노를 유발하거나, 설령 분노가 내려앉고 뭔가 문제가 정리되었다 할지라도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물론 부부싸움의 메커니즘 중에는 부부싸움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요구와 욕구가 있고, 그것이 수납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부부가 잘 싸우다 보면 그 상대방의 요구와 욕구까지 알게 돼 있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부부싸움은 도리어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소중한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안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싸워도 잘 싸워서 서로가 깊은 관계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자존심까지 건드리게 되면 화해는 영원히 물 건너가고 맙니다. 버럭 성질을 발동할 때의 남편의 심리적 수준은 어린 아기입니다. 심리적으로 어린 아기란 말은 상처 많은 사람, 여리고 약한 사람이란 말이 통하는 그런 대상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그 상처를 싸매 가면서 그 표현한 분노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요구와 욕구를 알아주고 그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적 요구, 무의식적 잠재력까지 끄집어내주면 그것은 배우자를 돕는 일인과 동시에 내가 혜택을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제자 카를 융은 이것을 그림자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늘 숨겨왔던 자신의 그림자, 쇄도 영역, 건드리면 발끈하는 그 콤플렉스 영역에 누군가 빛을 비춰주었더니 더 이상 콤플렉스가 되지 않는 이 경험, 부부 사이에 서로가 그런 경험을 할 때 이 부부는 보다 깊은 결속으로 이어집니다. 서로가 홀딱 벗었지만 부끄러운 관계가 아니란 뜻입니다. 자, 이런 관계가 될 때 버럭 남편도 벌억 남편, 억을 벌어오는 남편이 됩니다. 이 남자의 능력은 여자의 수용과 지지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남자는 혼자 잘난 남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잘난 남자의 배경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나 훌륭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 두 여인의 사랑과 풍만한 젖가슴을 통해서 그리고 또 눈물을 통해서 이 남자를 빚어 만든 거지 혼자 스스로 잘난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상대를 공격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약점인 콤플렉스를 건드리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학력이나 인품과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무자비한 공격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되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한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객관화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자, 오늘은 버럭쟁이 남편 다루기, 아무리 화가 나도 자존심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버럭쟁이 남편 다루기 시리즈를 정리해서 마쳤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자기 어머니랑 살지 왜 나랑 결혼했을까요? 이런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